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전문항 해설 강의 같이 하도록 할 거고요. 총평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자면 고난도 문항들이 주로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완전 4페이지에 다 몰려있을 줄 알았는데 4페이지에도 있고 3페이지에도 있고 뭐 조금 상대적으로 쉽지만 2페이지도 있고 3, 4페이지 쪽에 조금 낯설거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항들이 몰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만한 문항은 8번, 그 다음에 13번, 그리고 14번, 그리고 16번 이런 문항들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항 해설해드리면서 빠르게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막 뭘 필기를 남겨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얘들아, 선생님은 아까 총평에서도 말했는데 너희들이 앞으로의 이제 공부의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오답 노트 혹은 단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라고 봐. 왜냐면 이번에 혹시 느껴봤니? 6평을 큰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이 3강짜리 특강을 찍어줬지만 이거 없었으면 자기만의 것으로 뭐 했을 만한 게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랬을 때 막연하게 개념서를 쭉 보는 것보다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모아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세이브가 되겠니?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해나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문항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고 중화사상 반영돼 있고요. 경희도 개념은 없습니다. 얘는요, 중화는 없습니다. 경희도 개념은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두 번째 문항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막화의 원인과 관련한 걸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가뭄, 자연적인 거, 그 다음에 과도하게 그 동물들을, 가축들을 풀어놓고 키운 거, 이런 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그레이트 그린 월이라고 돼 있는데 푸르른 걸로 벽을 만든다라는 거잖아. 바로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낯설 수는 있지만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바드기를 많이 얘기했던 건데 카나트에 있는 시원한 기운들을 위로 빼는 일종의 시스템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요.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낯설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뭐냐면 3번 선지에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실내라는 말. 근데 이런 것도 보게 되면 바드기르, 선생님이 기억하는 바드기르의 교과서 속 사진은 마치 실외, 야외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그 부분을 약간 본 거야. 근데 봐봐. 바드기르라는 것만 딱 보고 그걸 가지고 그냥 끝판을 지으려고 하면 끝을 보려고 하면 3번 선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 뭐라고 써있니? 여기 보니까 이런 말 써있잖아. 바깥과 달리 한결 시원했다. 바드기르가 있는 집을 방문하니. 그 말은 뭐야? 이 바드기르가 집 안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것이 바깥과 차이를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독해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4번은요. 너무 쉽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번 선지가 쉬워서 그랬지 나머지 것들은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 있을 만한 테마였습니다. 3번은 지형과 관련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이거 빙하 지형이고요. 그쵸? 빙하 퇴적 지형이죠. 그 다음에 요거 카르스트 지형이고요. 요거, 그렇죠. 건조 지형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 요거는요, 역시 건조 지형인데,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데, 이런 애들이 깎이면서 만들어진 침식 지형.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빙하의 침식이 아니라 퇴적이라고 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화산 지형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가는 빙하 퇴적 지형이고 이것은 빙력토 평원이라고 해서 빙하에 의해 력, 자갈과 토, 흙들이 섞여 있는 분급이 불량한 것이거든요. 반면에 라는요, 사구잖아요. 바라안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초승달 모양의 것은 바라안인데 이것은 바람에 의해 이동 퇴적된 거거든요. 바람은 힘이 약해. 작은 것들만 이동시켜. 그래서 크기가 일정한 편인 거야. 그걸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요. 건조 지형은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죠. 그리고 카르스는 용식이고 화학적 풍화고요. 여기는 물리적, 기계적 풍화가 활발한 거고 여기는 용식이라는 작용 자체가 화학적 풍화 작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5번 선지는 다 침식작용라는 퇴적작용이 맞고 그렇게 됩니다. 정답 3번 가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선지는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역지리 특강 평가원 전에 해주면서 자꾸 축구 얘기해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대로 나왔잖아, 얘들아. 바르셀로나 그대로 나올 줄 내가 알았냐? 그냥 그게 중요한 얘기니까 했지. 그대로 나왔네? 그대로 나왔네.
자, 가는 얘들아 이탈리아 북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C가 되는 거고요. 나는요. 이 문제에서 난도를 두려고 했으면 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바스크를 찍어주면서 헷갈리게 했으면 좋은데 이거는 그냥 순한 맛으로 간 겁니다. 카탈루냐 그냥 된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B는 얘들아 나라가 폴란드야.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여기가 프랑스고 독일이고 이 오른쪽부터 동유럽이 된댔잖아. 여기는 노르웨이 쪽이고 여기에서도 특별한 갈등이나 이런 것을 배운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어우 참나. 자, 됐고요. 5번 문제는요. 종교와 관련한 문제를 제시해 준 건데요. 제시문을 잘만 읽어주면 되게 단순하게 풀 수 있어요. 제시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교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고 힌두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시아 태평양밖에 없으니까 이게 고민 없이 불교로 가는 거죠. 만약 힌두교도 있었으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힌두교도 아시아에만 있으니까. 근데 경우가 세 개로 좁혀놨고 참고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선제도 관계돼 있는데 보편 종교죠. 보편 종교 세 개로 좁혀놨고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남아시아 쪽에서 크니까 이슬람이고 크리스교죠. 선생님 서남아시아가 더 많지 않아요? 아시아 태평양하고 서남아시아 중에 누가 이슬람 신자가 더 많다를 외우냐 안 외우냐는 중요 문제는 아닌데 떠올릴 수 있는 건 있잖아. 그게 뭔데?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신자 수 1위잖아. 그럼 서남아시아가 이슬람을 믿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지 인구수가 적어서 이슬람 신자 수에서도 아시아보다 적은가 보다 이렇게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A는 민족 종교 틀렸죠. 2번은요. 불교, 힌두교 모두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했습니다. 이슬람은 서남아시아입니다. 3번은 이슬람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은 기원한 순서는 A, C, B, 불, 크, 이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따라서 4번 되겠고요. 5번은 크, 이, 흰, 불이거든요. 신자수가. 근데 힌두교에 빠졌으니까 크, 이, 불 이렇게 가셔야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4번 보시면 되겠고요. 6번 문제는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기초적인 거니까 한지든 세지든 하나는 나오니까 하자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보시게 되면 기억은요. 예, 이게 어디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인구니까. 이집트 카이로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인구니까. 이거는 속성 정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극의 빙하가 얼마나 넓은 데 퍼져 있겠어요. 근데 그게 바뀌는 걸 계속 보려면 넓은 데를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원격 탐사가 좋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맞고요. 이런 거 하려는 게 리얼은요.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건 뭐 지식적으로도 봐도 되겠지만 그냥 봐두세요. 자. 7번은요. A는 시스텍이고요. 여기 주어진 거에 의하면 요 녀석은 해식동이 되겠고요. 요거는 석호고 요거는 그 앞에 있는 사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갯벌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갯벌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스텍은 파랑과 연안유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틀렸고 니은은요. 맞습니다. 우리가 해식동에 대해서 차별 침식이라는 걸 쓴 걸 일반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일반적으로 보면 얘를 차별 침식이라고 하는데 얘도 틀린 게 아닌 게 자 봐봐. 야, 왜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어? 여기만 깎였으니까. 그게 차별 침식이야.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나왔던 선지는 아닙니다. 보통 파랑과 연안유의 침식만 강조했지 차별이란 말을 많이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낯설 수는 있고요. 디귿은 이런 거는 화구나 칼데라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리얼은 정답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8번 문제. 요거 그래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EBS 공식적인 평가원에서 이렇게 의뢰해서 쓴 EBS 해설지에 보면 구체적인 지명들이 들어가요. 가나다. 근데 이거는 문제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야. 그건 염두에 두죠. 자, 보게 되면요. 왼쪽에 월평균 기온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누적 강수가 있는데 월평균 기온에다가 18도에다 선을 긋고봤어요. 그랬더니 추울 때가 18도 미만으로 다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도보다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온대기후 3개를 나눠놨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하고 나하고 다가 있는데 요 녀석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7월이 여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반구죠. 반면에 이 두 개는 남반구가 돼요. 1월 달이 따뜻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남반구의 온대 2개, 북반구의 온대기후 하나다. 이걸 캐치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더 눈치가 빠르면 온대기후인 상태에서 22도 극구 봤더니 여름에 22도를 넘었어요. 근데 얘는 여름에 22도가 안 돼요. 그럼 얘는 다는 뭐일 가능성이 크다? 서한 해양성 기후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것까지 봐주면 좋다는 거지. 온대기후라는 걸 알았고, 그렇다면 온대기후는 선생님 기준으로는 대륙 동안의 CM과 대륙 서안의 온대 몬순과 대륙 서안의 지중해성 기후, 서한 해양성 기후가 있는데 22도를 혹시 걸려드나 하고 한번 봤더니 22도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이거를 간 거야.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해보니 누적 강수량 자료인데 다가 실제로 고르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중 수변한 게 맞지. 그래서 CF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하고 나는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에서 끄집어내자면 할 수도 있겠지만 기온 가지고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마시고 여기에 강수량을 보시면 조심해야 될 건 이게 나고 이게 갑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얘는요, 솔직히 저도요, 건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간은 너무나 분명하게 1월달, 12월달이 건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가하고 나가 남반구였다는 거지. 그럼 1월은 남반구 기준으로 여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문제 풀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가가 여름의 건기구나.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현실적으로 보면 서안에, 북반구긴 하지만 서안에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은 대륙 동안의 온대 몬순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셔야 합리적인 거예요. 오케이? 일단 22도는 여름에 넘었으니까 CFB일 수는 없죠? CS 나왔죠, 남반구에? 그럼 서안권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럼 대륙 동안에 이게 CW일 수도 있고 CFA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뭐냐는 건 의미 없는 구분이다. 적어도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요. 가는 6월에서 8월 강수량이 12월에서 2월 강수량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가가 이거거든요.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선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6월에서 8월이 많은 게 맞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있잖아. 사실 있잖아. 이거 구분 못해도 요거만 볼 수 있으면 풀 수 있어. 이거는 EBS 수특에 나왔던, 그래서 선생님이 오로라에서 해드렸던 그 선지입니다. 그 선지. 그런 겁니다. 정답이 1번이고요. 2번은 건조기운이 묻는 건데 건조기후 없고요. 3번은 다가 몬순, 계절풍 기운이 라고 묻는 건데 서한해양성 기후니까 안 되는 거고요. 4번은 열대기후 없고요. 5번은 남반구 2개, 북반구 하나입니다. 됐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요거 아차하면 거꾸로 보면 답이 딴 데로 갑니다. 조심해서 봐주세요. 살펴봤고요. 9번. 이것도 참 신기하지? 다 신기하다고 해서 미안해. 선생님이 그래도 그냥 있는 거니까 하자. 최근엔 많이 안 나왔어? 라고 한 것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례까지도 똑같이. 뭡니까? 출신지 어디서 많이 왔는지를 보고자 하는 건데 이 주자들의 출신지 특징이 뭐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이왕이면 인접한 곳으로 가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있으면 더 좋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멕시코가 많다는 것이 얘가 미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착지가. 오케이? 선생님, 멕시코 애들이 브라질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여기 조건에 잘 맞지가 않아요. 멕시코가 브라질보다 못 산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 아시아 사람들이 굳이 브라질까지 갈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미국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요 녀석이 특이한 건데 요 녀석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렇게 있잖아. 특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이걸 영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예전에 평가원에 나온 건데 라고 하면서 인도와 사우디가 나오면 헷갈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랬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인도가 아니라 사우디가 돼야지. 선생님이 뭘로 구분하는 거라고 했지? 정답은 따라서 B하고 C가 돼서 4번인데 뭘로 구분하는 거랬지? 이게 만약 영국이 될 거면 영국은 어디서 온 애들이 들어있어야 된다? 동유럽 출신 애들이 들어있어야 된다. 왜냐면 유럽이니까. 근데 지금 유럽 애들 하나도 없잖아. 뭐야? 그래. 유럽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 지역이 유럽이 아니라는 거야. 문화적으로나 인접한 걸로 따지면 동유럽 애들은 서유럽 가가지고 이래도 돼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영국 자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거 그대로 나온 거고요.
10번. 10번은 예, 올해 EBS 연계교재를 분석해드리면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일부 자료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일일이 너무 집착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다행히도 그것에 큰 영향을 안 받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디테일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유럽연합이 과거 회원국이 28개이다 이제 27개로 영국이 탈퇴하면서 줄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인구 숫자가 얼마가 된다는 걸 떠나서 이런 영국의 탈퇴로 인해서 일부 통계들의 미세 조정이 생겼어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바뀐 게 뭐냐 이런 것 쪽으로만 집중을 하면 막 외워서 기분 좋고 난 이거 나와도 맞겠어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 지금처럼 그런 연계돼 있는데 바뀐 자료가 없으면 말짱 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료를 출제자가 하나가 아닌 2개로 주는 이유가 뭐겠어. 하나 설령 바뀐 게 있어도 그 순서 말고 다른 거를 보조지표로 보게 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 그래서 바뀐 자료가 일부 있지만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역내 총생산, USMCA, 납타, 그다음 EU고요. 아세안이 많이 컸고 메르코스가 이렇게 됩니다. 옛날 자료하고 이 자료가 연도 따라 달라졌다는 거 제가 무지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역액을 합하면 확실히 이 2개가 더 크죠. EU의 특징입니다. 이건 뭐 순서 똑같은 거니까 확인 한번 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이거 USMCA니 그 말입니까? 가가 아니죠. 2번은요. USMCA는 3나라. EU는 27, 8이냐 7이냐를 떠나서 많지. 그치? 땡. 3번은요. 아세안이 총인구는 가장 많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총인구와 관련한 거에서도 명확한 거로 그냥 주잖아. 명확한 걸로. 아세안 제일 많은 건 안 바뀌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요. 메르코스는 남미 공동시장이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공동시장은 아니고 관세동맹이랬지. 하지만 가장 높은 단계는 명확하게 아니니까 확실한 오답으로 간 거고요. 아세안은 선생님 뭐예요? 그런 거 애들이 질문 많이 하는데 없잖아 선지에. 애매하니까 없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얘들아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에 나왔을 때 푸냐 못 푸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불안함은 있을 수 있지. 근데 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부터 맞춘 다음에 좀 찝찝함이 남아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거 아세안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지만 의미 없었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5번은요. 가에서 보면 역내무역이 컸죠. 역내무역이 뭡니까? 회원국끼리. 역외는 비회원국 간에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자료가 맨날 나오던 자료긴 한데 일부 영국의 탈퇴로 인해서 바뀐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나올까 싶었어요. 근데 뭐 내도 큰 무리 없이 그냥 노멀하게 갈 수 있네요. 11번은요. 읽어보시면요. 말로 풀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최한월 기온이 -3도 미만이다 라고 돼 있고 최난월이 10도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냉대 얘기한 거고요. 냉대 겨울이 건조하다니까 냉대 동계 건조 DW고 강수가 연중 내린다니까 냉대 수분 기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대 기후는 여름 기온이 10도 미만인데 여름에 그래도 0도를 넘어서 잠깐 녹는 툰드라와 그렇지 않고 계속 얼어있는 빙설 기후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거지. 선지를 보게 되면 기억. 아시아에 비해 남미에 넓게 나타난다라고 돼 있는데 냉대 기후는 교과서적으로 남반구에 없습니다. 남반구에 표시된 게 일부 나오면 그런 건 고도 때문이다.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어. 틀렸고요. 니은은요. 특히나 얘들아 여기서 가를 얘기했는데 얘는 특히나 앵글로 아메리카 이쪽에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는 거야? 이거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즉 러시아 쪽,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러시아 쪽, 중국 쪽, 우리나라 북한 쪽부터 시작된댔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위에 북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었어.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리은은요. 타이가는 냉대 기온이?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맞죠? 그다음 디귿은요. 구조토를 얘기하는 건 주빙하고 주빙하는 주로 툰드라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리을은요. 일단 솔리플럭션이 여름에 일어나는 현상인 건 맞아요. 근데 리얼에서 얘기하는 솔리플렉션은 디귿과 마찬가지로 구조토와 마찬가지로 주빙하 지형입니다. 주빙하는 주로 툰드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빙설 기후에선 아예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틀렸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 디귿하고 리얼 선지들 좋은 거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은요. 12번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인구 분포를 가지고, 인구 수를 가지고 줬고요. 2015년이 어찌됐건 주어진 것 중 가장 최근이니까 외운 대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앵글로, 오세아니아 요걸 바탕으로 가는데 뒤에 있는 3인방은 줬어. 앞에 있는 3개만 남은 거야. 다가 제일 크네. 아시아. 그 다음이 가네. 아프리카. 나가 유럽.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선생님만 그랬나? 약간 가나다의 순서가 밑에서부터 가나다인가 이게 가하고 다가 헷갈릴 수가 있겠더라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자료 자체는 어렵지 않은 거고요. 기억선지는요. 이런 게 센스인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 가의 인구를 얘기하잖아요. 가 써 있어요. 얘기하는데 이만큼이 20억이 넘니 안 넘니인데 여기서 숫자를 보라는 건데 이게 혹시라도 여기 보조 눈금이 그려져 있으면 해볼 만한데 그게 아니죠. 그럼 기억선지는 건들지 마세요. 그게 좋습니다.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리은은요. 다가 아시아고 인거 제일 많은 데는 중국 맞죠. 디귿은요. 중위연령이 높다는 건 더 고령화된 지역을 고르라는 거고 선진국일수록 고령화가 되니까 나가 유럽이라서 더 높은 게 맞습니다. 따라서 리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시고요. 리을은요. 다가 누굽니까? 아시아죠. 아시아가 유럽보다 1인당 평균 소득이 높대. 이 말은 더 잘 산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리을 틀렸죠. 그럼 리을 틀렸죠? 기억은 애매하니까 남겨둬요. 리은하고 디귿 분명히 맞았죠. 정답은 3번 가는 겁니다. 기억 같은 거 함부로 건드리지 마 얘들아. 왜? 애매하잖아. 뭐로 이걸 건드려. 저는 아닌 거 알았는데 그래 잘했어. 근데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찝찝하니까 이런 건.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요. 좋은 문제예요. 역시 연계교재나 이런 데서 있었던 거라 선생님이 오로라에서 모두 다뤄드린 유형이고요. 그리고 역시 이런 것들은 슈퍼문 교재에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새 국가의 주요 화석에너지 자원과 관련한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관찰을 잘 해보세요. 연도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러니까 1990년, 2020년 2개가 있지만 우리는 최근 거에 집중해줘서 그냥 선지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최근 걸 가지고 국가를 고르는 게 그리고 자원을 고르는 게 좀 더 현명합니다. 자, 여기서 매력적인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전체적인 1차 에너지의 자원 소비 순서가 유탄천 수원이니까 C가 제일 많네. C 그 다음에 B가 두 번째네. B, A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함정이 되는 거죠.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왜 틀린 거냐? 그리고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는데 함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순서대로 적용해 보려고 한 건데 왜 틀린 거냐면 지금 여기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 3개밖에 고려 안 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에너지 제일 많이 쓰고요. 미국이 2등이고 3등이 인도고 4, 5위권에 러시아, 일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표시해 준 건 맞습니다. 많이 쓰는 나라를. 하지만 이거 이외에 많은 국가들이 또 있는 거고 그것들에 따라 전체적인 양은 또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가 많으니까 석유겠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구성 국가를 봤을 때 러시아는 천연가스 강조하기 위한 거라는 거 알겠지. 중국은 석탄이라는 거 알겠지. 미국은 이거저거 좀 많겠지. 그럼 1등을 체크해봐. 각각에서 1등을 체크하면 얘 미국이 1등이다? 얘 미국이 좀 많아? 근데 얘만 누가 많으냐면 가가 많아. 그럼 여기서 1등이 얘만 다르니까 이거 이 녀석이 석탄이면서 가가 중국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는 러시아가 된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러시아에 집중해서 러시아 이만큼, 러시아 이만큼 얘가 천연가스, 얘가 석유겠구나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가 중국이라는 걸 봤다면 중국이 그래도 많이 쓰는 게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서 가보는 방법도 하나가 있겠죠. 왜냐면 천연가스는 중국은 아무래도 경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천연가스보다는 석유에 대한 소비가 많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A, B, C를 보게 되면 천연가스, 석유, 석탄의 순서가 되고 가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되는 거고요. 이걸 단순히 막대 그래프의 길이로만 보는 게 매력적인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선지는요. 상용화된 시기는 탄유천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건 천연가스가 되겠죠. 천연가스가 되겠고 그리고 4번은요. 90년 이런 걸 준 건 그리고 5번 선지에서 90년에 비해 2020년 이런 걸 준 건 여기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선지까지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4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평가원 대비 특강에서는 안 해드렸던 위도 경도를 보면서 지역을 골라내는 방법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뭐
제가 현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지역지리 특강을 또 평가원 대비로 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위경도로 뭐 나올 것 같아 그거 한번 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문제에 대한 스킬만 있으면 무지개 처음에도 얘기하는 거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보세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콜롬비아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2개, 라틴 아메리카 2개를 찍어준 겁니다. 그럼 봐라. 이 문제는 너무 감사한 게 다음 장 15페이지에 15번 문제에 보면 남아공과 나이지리아와 그다음에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시해보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이 문제를 보고 위에 있는 자료 14번 자료를 보면서 너희가 한번 해봐. 위도 가야 위도 약 북위 4도 적도 가깝네. 근데 서경 74도. 본초자오선이 여기 있고 이거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적도가 여기 있고 그치? 적도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살짝 북반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브라질은 되기가 어렵다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브라질리아의 위치를 모르면 선생님 이거 브라질리아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있잖아. 그러면 콜롬비아는 갈 데가 없어. 콜롬비아는 남반구로 갈 수가 없거든. 그렇게 되면 14번에서 보게 되면 W 가진 애가 가하고 다 2개가 있는 상태에서 위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얘가 가가 될 수밖에 없고 콜롬비아 그 다음에 얘가 다 브라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수도라고 나와 있고 콜롬비아의 수도는 뭐 보고타다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다라고 했을 때 보고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정도는 기억하자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나하고 라가 남았는데 이거는 위도만 놓고 보더라도 남반구에 라가 들어가 있고 얘는 적도보다 살짝 위쪽이니까 예, 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게 나이지리아의 뭐 수도가 뭐 아부자야 뭐야 뭐 남아공의 수도는 어디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건 해설지 쓰는 사람들이 쓸몫이고 어차피 국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전 세계 지도가 나왔으니까 활용해라. 출제자가 정말 친절했던 것 같아. 15번에 곧바로 이걸 갖다 넣어준 건. 자, 1번 선지에 보게 되면요. 이건 브라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 선지는요. 수위도시라는 건 가장 큰 거니라는 건데 이것도 브라질리아와 관련한 건데 브라질리아가 수도는 맞지만 수위도시는 아니라고 했지. 1, 2번 선지가 다 그걸로 구성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런 선지들이 나올 때 결국은 뉴욕과 브라질리아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반복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해주시고요. 3번은 나이지리안이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는요. 나가 결론적으로 나이지리아고 가가 콜롬비아인데 보게 되면 위도가 페이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답은 4번인데 이건 콜롬비아가 약간 고산 지역에 있다라는 걸 의도해서 낸 거기는 해요. 의도해서 낸 거긴 한데 그냥 나머지 것들을 차분하게 지워주면서 문제를 풀면 저는 그걸로 된다고 봐요. 콜롬비아 보고타를 막 따로 외우려고 열심히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알겠니? 물론 이 문제를 풀 당시에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너희들 시점에서 보면 콜롬비아의 그런 보고타가 고산기후라는 걸 외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외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이제부터는 뭐 콜롬비아가 고산기후다 이런 걸 이용해서 낼 수는 있다 쳐도 지금 이 시점까지는 이거는 필수 지식이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고 1번, 2번 브라질리아에 대한 거, 3번 나이지리아에 대한 거 그리고 5번 선지 보면 최단거리의 도시다 가나다라 중에 라고 나왔을 때 영국이 여기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게 가깝잖아. 그런 걸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정답이 4번이긴 하지만 이게 콜롬비아의 보고타가 무슨 기후야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1, 2, 3, 5를 소거법으로 지워주면 당황하지만 않으면 14번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나중에 위경도 연습 파이널 때 또 많이 시켜줄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수도 지명 문제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15번이 돼버렸는데요. 15번 문제 A 알프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고요. B 히말라야 대륙판과 대륙판 충돌이고요. C 에팔라치아 고기습곡산지 D 안데스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것 되겠죠. 기억 A가 신기습곡산지고 C가 고기니까 A가 늦다 신기니까 늦은 거 맞죠. 기억 맞고요. 니은 B는 두꺼워서 화산이 터지지 않는 데죠. 따라서 활발하다 틀렸고요. 디귿은 D가 신기니까 높다 맞겠죠. 리얼은 A와 B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6번. 16번은 선생님은 딱 보는 순간 이 문제 어렵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는 제일 나중에 풀었어요. 저는 이 문제에 자신합니다.
수제비, 그러니까 무지개에 있는 수제비 문제 풀면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유형 그대로고요. 오로라 때도 말씀드렸고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거. 선지가 좀 어려운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쉬웠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지만 예상 가능한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렸냐면 기후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자료는 결국은 뺑값 문제다. 뺑값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던 유형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쓴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가지역, 싱가포르 쪽인데 가지역을 제시해 줬다는 거야.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얘. 그냥 개수만 늘린 거야.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정의를 봐봐. 지역 빼기 가지역의 평균이잖아. 여기 보게 되면 각 지역 빼기 가지역이야. 그러면 봐라. 지역 나오니까 너희가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A, B, C로 연결해주는 바뀌는 애고 얘는 가지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고정돼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너희가 봐야 되는 건 이 기호가 들어가 있는 각 지역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없다는 사실이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숫자 자체 선지에서 좀 이용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숫자 자체를 보면 안 되고 순서를 보는 거야. 각 지역 앞에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러면 자료의 순서와 실제 순서가 동일하다라는 게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순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용하냐는 그 다음의 문제인데 여기가 뭐 지역 이름이 뭐냐 뭐 푸조우다 방콕이다 뭐 이거 퍼스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뭘 이용하냐는 그 다음 문제인데 보시면 1월 평균 기온이 있죠. 그럼 여기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A하고 C는 엇비슷한 거고요. B가 가장 낮은 겁니다. 이렇게 순서만 잡으면 된다고. 이게 내가 지금 써주는 게 자료의 순서이면서 실제 순서인 거야. 반면에 7월 평균 기온은 이렇게 돼 있지. 그렇게 되면 이거 나 잠깐만. 1월 평균 기온인데 내 눈이 왜 이래. 어우 큰일 날 뻔했다. 1월 평균 기온은 A하고 B가 비슷하고 C가 낮다는 거예요. 근데 살짝 요거는 살짝이라도 B가 더 따뜻하네요. 7월 평균 기온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건데 A하고 C가 엇비슷하고요. B가 낮아요. 그리고 1월 강수량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 색깔이 조금 희끗한 건데 B가 제일 높고 1월 강수 그 다음에 누구냐면 C고 A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7월 강수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진한 회색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건데 보게 되면 A만 플러스 값이어서 크고요. 그 다음이 C고 B가 제일 적다는 거예요. 순서가 옆으로 침범이 되는데 이게 1월 기온, 7월 기온, 1월 강수량 순서, 7월 강수량 순서를 이렇게 매겨줬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A, B, C를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 지도를 보면 이 지역들의 기후가 얘 대략 CM이지. 요거는 선생님 기준으로 AW다, AM이다 고민할 필요 없댔어. 그리고 요 녀석은 남반구의 AW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뭘로 풀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가셔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1월 기온을 가지고 놓고 봤어요. 1월 기온을 가지고 놓고 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기온이 1월이다 7월이다를 보면 얘네 두 개는 계절이 같을 거고 얘만 다를 거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듣고 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7월은 의미가 없어요. 7월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두 개 여름이죠. 얘 겨울이죠. 근데 얘는 겨울이어도 18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월 기온으로 하는 게 좋아요. 기온을 확인할 때는 1월 기온으로 하게 되면 겨울 두 개, 여름 하나니까 이 녀석이 제일 따뜻하고 겨울 두 개인데 온대 기후가 있으니까 얘가 춥겠지. 그래서 1월 기온이 얘가 춥다. 1월 기온이 얘가 춥다. 그래서 얘가 C가 돼야 된다. 중국 쪽 땅이 이걸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도 결판을 낼 수 있지만 B하고 A도 결판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누가 돼야 되지만 B가 돼야 되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한번 해볼게. B하고 A는 그냥 이걸 가지고 했던 이유를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것 두 개는 보면 조금 또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얘가 AW든 AM이든 얘 겨울의 건기인 거잖아. 어찌됐건.
얘도 겨울의 건기인 거잖아. 그치? 물론 얘도 겨울에 건기가 있을 수 있는 애고. 그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인데 얘 같은 경우는 남반구니까 겨울이 몇 월이 되는 거야? 7월이 되는 거지. 얘는 북반구니까 몇 월이 되는 거야? 1월이 되는 거지. 그래서 C는 구했다 치고 A하고 B를 1월 강수와 7월 강수의 상대적 순서를 가지고 고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고 좋은 문제고 계속 예측됐던 문제고 예측 가능한 거에서 난도를 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C, A, B로 연결했는데요. 동그라미 1번. 가는 이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가가 나오죠. 문제 풀 때 전혀 지역 구할 때 상관도 없었던 얘 열대 우림기후거든요. 적도 지나니까. 가는 B보다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는 가가 길죠. 왜냐면 적도 수렴대는 열대 지역에서 우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건기가 없는 애니까 길죠. 2번은 1월이다 라고 하게 되면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1월의 밤 길이라고 돼 있으니까 겨울인 애가 길고 그렇게 되겠죠. 1월의 밤 길이가 길다라는 건 1월의 겨울인 애를 골라봐라는 거고요. 북반구인 A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은요. B하고 C하고 이렇게 있는데 북반구다 남반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는 이만큼 떨어진 열대기후고 얘는 적도에서 이만큼 떨어진 더 고위도의 온대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온대기후가 연교차가 크다라고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 4번은요. C하고 A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똑같은 북반구에서 C가 더 고위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번 선지는 가까지 껴가지고 조금 어렵잖아. 5번 선지는 가까지 껴가지고 좀 어려운데 1월의 강수량이 기본적으로 B, C, A로 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C하고 A가 순서가 맞았어요. 근데 가가 B보다 많으냐 적으냐 뭐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응? 그럼 가가 여기 써 있으니까 5번 선지에서는. 근데 이거는 현명한 사람은 안 하고 넘어가는 게 현명해. 안 하고 넘어가는 게 현명하고 그래도 만약에 하고 싶다면 1월이라고 했을 때 가는 어차피 우기야. 근데 B라는 녀석은 남반구가 되는 거고요. 그쵸? B라는 녀석은 남반구가 되는 거고 남반구에 1월이라고 하게 되면 여름이니까 강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하고 B는 안 따지셔도 됩니다. 안 따지셔도 돼요. 오케이? 다만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하고 B를 할 때 여기서 보면 1월 강수량의 차이가 막대 그래프로 보면 요걸로 나와 있잖아. 1월 강수량 막대 그래프가 이거거든.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정의에 의하면 1월 달에 B의 강수량에서 1월 달에 가의 강수량을 뺐더니 이게 양의 값을 가졌다는 거야. 5번 선지는. 그러면 이거는 1월 달에 B가 1월 달에 가보다 강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B, 그 다음에 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5번 선지는요. 이 기본적인 정의를 가지고 활용해서 내준 문제거든요. 근데 굳이 안 건드리셔도 돼요.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뭔 줄 아니? 이런 거 이제 연습하고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이 문제 풀 때잖아. 이 문제를 풀 때를 기준으로 하면 5번 선지 선생님도 이런 유형 많이 못 봤어. 그럼 이거 어떻게? 5개 선지 중에 하나니까 이 하나 몰라도 나머지로 정답은 구하자는 거야. 다만 이것은 이런 정의에 의해서 낸 거고 기초적인 이 정의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수학적 이해를 묻는 측면이 좀 있다. 그런 면에서 연습을 해두면 된다. 제가 5번을 접근한 거는 5번에서 BCA라는 걸 구했고 그럼 가가 1등이라고 나와 있는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려면 가하고 B만 비교하면 되니까 B의 자료를 본 거고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써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5번 선지 까다로운 선지입니다. 이런 것들 봐주면 되겠죠. 좋은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요. 많이 봤던 거고요. 가가 쌀 나가 밀 어렵지 않습니다. 옥수수 준 상태에서 주어져 있는 국가들 보게 되면 그리고 쌀하고 밀은 생산량이잖아요. 모두 중국이 1등입니다. 그럼 나머지 B는 누군가고 봤더니 B를 좁혀준 것도 없어. 근데 옥수수에서 1등이니까 미국 이렇게 되겠죠. 자, 기억선지 보게 되면요. 옥수수가 가축용 사료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가 낮다는 표현은 맞죠. 니은선지는요. 국제 이동량이 옥수수와 밀이 순서가 바뀌었지만 출제자들 제가 피해갈 거라 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쌀과 밀의 비교지 옥수수를 끼고 비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밀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중국은 모든 작물에 있어서 생산은 많아도 수출은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옥수수 수출량이 적죠. 리얼은요. A가 아시아, B가 아메리카가 돼야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들아 옥수수까지 비워줘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 인도가 쌀, 밀에선 1, 2등이다. 그러니까 얘가 1, 2등 순서가 다르니까 옥수수.
옥수수에서 1등이 미국, 나머지 쌀과 밀에서 1등은 중국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미국의 공업지역과 관련해서 A, 시애틀이 있는 쪽 낸 거고요. B, LA가 있는 그쪽 낸 거고요. C는 휴스턴이 있는 멕시코만 연안의 공업지역, D는 뭐 디트로이트쯤으로 보이는 오데오 연안의 공업지역 이렇게 되겠죠. 선지 보면 얘들아 어딘지 모르더라도 1번 이거 멕시코만에 대한 설명이네 틀렸네 그으면 되고요. 2번 러스트벨트 오데오 주변에 대한 설명이네 그어주면 되고요. 3번은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산업 얘기했으니까 LA니까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안 쪽이구나 그어주시면 되고요. 4번도 이거는 샌프란시스코긴 한데 어찌됐건 태평양 연안이구나 지어주시면 되고요. 5번은 D가 오데오네 여기가 먼저 발달해서 녹슨 러스트벨트가 되네지 그래서 더 오래되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나마 변별력이 있었던 19번 문제인데 대륙별 도시화율과 관련해가지고 순서를 외워두면 편하다라고 했죠. 옛날 요즘이니까 요즘 거 기준으로 엥, 라, 유, 오, 아, 아프. 그러니까 가가 아시아, 나가 유럽, 다가 오세아니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선지를 가보면 동그라미 1번 2015년에 가가 누구야?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라고 돼 있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 2015년이죠. 도시화율 자체가 높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도시화율이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 높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는 도시 인구를 물었잖아요. 근데 도시 인구에 영향을 끼치는 전체 인구도 이건 배경 지식입니다.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 많을 거예요. 그럼 도시 인구는 무조건 아시아가 많은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2번은 나가 촌락인구 비율 1960년 얘기하는데 촌락인구 비율은 100%에서 왼쪽 자료의 X축에 써있는 1960년대 도시화율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촌락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려면 도시화율이 가장 낮아야 되고요. 1960년의 도시화율이 가장 낮았던 애는 아프리카네요. 오케이? 그리고 가나다 중에서도 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3번은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입니다. 다는 누굽니까? 오세아니아예요. 오세아니아는 선진국인 건 맞지만 세계 도시는 이것도 최상의 세계 도시는 없고요. 4번은요. 가가 유럽보다 아시아가 유럽보다 산업화 시기는 당연히 늦죠. 5번은요. 도시 인구 증가율은 유럽이 오세아니아보다 어떠냐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 자료에서 2010년에서 15년 자료가 있고 도시 인구 증가율 자료가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는 밑에 있는 걸 가지고 뭐 갔다 온 사람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위에서 나시고랭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거. 커피 얘기도 많이 했었고 화산 이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힌두교 사원 이런 것들은 약간의 오히려 페이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힌두교를 인도네시아에서 강조해서 배운 바는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법 빠른 속도로 선생님이 모든 문항을 살펴봤는데 촬영을 하고 나니까 한지하고 세지하고 해설 강의 시간이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문제 체감 난이도는 세지가 훨씬 어렵고요. 세지는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동원을 해서 출제 직간접적으로 관계됐던 분들한테 여쭤보니 세지는 만점의 1컷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세지가 몇 년 동안 만점 1컷이었던 것 때문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오히려 불안을 느껴요. 내가 실수했는데 등급 나가버리면 어떡해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좀 희석시키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고요. 사실 6월은 잘 본 사람도 못 본 사람도 과정일 뿐이고요. 시험 출제와 관련해서만 얘기하면 작년 6월 달에 난이도 조절 진짜 잘했어요. 한지세지. 근데 결국은 수능 때 난이도 조절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출제자들도 어찌됐건 나름의 난이도에 대한 이번에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특징이 보일 테니까 난이도에 대한 그것도 상위권 친구들도 조금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고난도 문제를 한국지리에서 좀 더 내고 세계지리도 이제 학생들의 학습량이 쌓이면 그만큼 문제를 푸는 능력이 올라올 테니까 이런 것들에 한 단계 더 스텝업 돼서 난도가 있는 문제도 한두 개 정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점수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우리가 계획을 같이 한번 잘 짜보자고요. 슈퍼문두 그리고 오로라 핵심 개념만 뽑아놓은 압축 강의도 다 런칭시켰습니다. 오픈시켰어요. 활용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같이 고민을 하자고요. 알겠지? DM이나 혹은 질문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조금 주말도 보내면서 추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들아 잘해둬야, 지금 약간 그 정리를 잘해둬야 너희들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곧바로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수시철 들어가 버리고 끝나. 선생님 D-100이 무너졌어요. 막 이렇게 돼. 진짜 한 2달 그냥 훅 가. 그러니까 조금 바짝 정신 차려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다른 강좌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